되돌리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망했어. 집콕이 지루하다면 시간을 이동해 멀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국에 볼만한 시간 관련 영화 기가은비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고요. 첫 번째 영화 2013년도에 개봉한 어바웃 타임입니다. 주인공 팀은 모쏠입니다. 힘내, 하이파이. 성인이 된 날 아버지는 팀에게 집안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비밀은 우리 집안 남자들은 시간여행을 할 수 있어. 세상에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팀은 아버지 빌과 함께 아무도 없는 컴컴한 곳으로 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가고 싶은 시점을 생각해봅니다. 그 결과는 A dark place. Think of the moment you're going to and you'll find yourself there. 오예! 시간여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동생 키켓이 예쁜 샤롯을 데려오는데 팀은 여동생 키켓의 친구 샤롯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샤롯이 많이 예쁘죠? 팀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이용해 샤롯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 또 실패. 샤롯과 잘 되는 건 실패하지만 팀은 새로운 일자리와 사랑을 찾기 위해 런던으로 향합니다. 어느 날 팀은 사방이 깜깜한 암실 레스토랑에 갔다가 사랑스러운 메리를 만나게 됩니다. 메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연락처를 받게 되죠. 팀은 극작가의 집에 사는데 극작가가 만든 새 작품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간여행을 했다가 메리와의 만남이 없던 일이 됩니다. 연락처도 물론 사라졌죠. 메리와 잘 되고 싶어서 새롭게 접근해보는 팀. 세상에, 근데 메리는 이미 남자친구가 생겼네요.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런. 계속되는 팀의 노력 끝에 팀과 메리는 사귀게 돼요. 둘은 아주 즐겁게 연애를 합니다. 팀과 메리는 같이 살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일상이 약간 지겨워질 때쯤 팀은 첫사랑 샤롯을 콘서트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샤롯은 여전히 예쁘네요.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샤롯은 팀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 합니다. 하지만 팀은 샤롯의 집에 가지 않고 오히려 자고 있는 메리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결과는 성공! 둘은 폭우가 엄청 내리던 날 결혼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영화의 명장면들이 나오죠. 메리는 전형적인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고 빨간 드레스를 입습니다. 폭우 때문에 하객들도 엄청 고생을 해요. 하객들 표정 좀 보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는 두 사람. 예쁜 딸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간여행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여동생 키켓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납니다. 키켓은 직장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바람둥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죠. 팀은 여동생을 도와주러 과거로 같이 시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자친구 지미를 못 본 것처럼 해버리죠. Careful when you use it. The butterfly effect thing, that's a real recipe for disaster.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나비 효과로 인해 딸이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팀은 너무나 놀라죠. 결국 팀은 여동생의 과거를 그대로 돌려놓습니다. 여동생은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시간여행 없이도 말이죠. 그러나 또 한 번의 시련이 생기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립니다. 그 사이에 팀은 딸이 2명이나 있습니다. 딸들 때문에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역시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게 아버지도 자식이 생긴 뒤에는 시간여행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무척 섬세해서 조금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다른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팀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전으로 시간여행을 해서 아버지를 보고 옵니다. 그때 메리가 아이를 하나 더 낳자고 제안을 합니다. 팀은 이번에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이 영화는 이 특성을 깨고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시간의 특성을 더욱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과거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삶의 어떤 순간으로 여러분은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팀은 결국 셋째를 낳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러 갑니다. 아버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팀은 이제 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 마지막으로 산책을 가고 싶다는 아버지. 둘은 팀이 어렸을 때로 같이 시간여행을 해서 시간을 보내고 영원한 작별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시간 이탈자입니다. 여기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1983년에 살고 있는 지환이라는 남자고, 한 명은 2015년을 살고 있는 건우라는 남자입니다. 사실 두 남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지환이 환생해서 건우가 된 것이죠. 건우는 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환은 고등학교 음악 교사입니다. 지환은 같은 고등학교 동료 교사 윤정과 연인관계입니다. 서로 무척 사랑하죠. 1983년 1월 1일, 지환은 윤정에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반지를 손에 들고 있죠. 그런데 하필 이때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 의식을 잃습니다. 2015년 1월 1일, 같은 날짜 다른 연도, 건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기 형사인 그는 쫓던 범인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죽을 뻔하죠. 30년 간격,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두 남자는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때부터 꿈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볼 수 있게 되죠. 건우는 무사히 회복을 하지만 총격 사건 때문에 CCTV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때 꿈에 나온 지환의 약혼 여인 윤정과 똑같이 생긴 소은을 발견합니다. 사실 윤정과 소은은 같은 사람입니다. 윤정이 환생한 것이 소은이죠. 윤정과 소은의 외모가 똑같기 때문에 임수정 배우는 1인 2역을 연기했습니다. 꿈속에 있었던 사람이 튀어나온 것 같이 느껴진 건우는 CCTV 속 소은이 다니는 골목길로 찾아갑니다. 소은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런데 결과는 이 변태야! 그렇게 치안으로 오해받아 경찰 식구들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새로 이번에 경찰서에 온 강 반장님과 동료 이 형사의 놀림감이 되죠. 둘은 술자리에서 오해를 풀고 친해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죠. 어느 날 건우는 강 반장이 시킨 미해결 사건 파일을 살펴봅니다. 거기서 건우는 윤정이 30년 전 살인사건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해결 사건 중 하나의 주인공이 윤정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1983년의 남자 지환과 2015년의 남자 건우는 윤정, 그러니까 소은을 살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차마 오늘이 죽는 날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지환은 경찰이 지목한 범인인 노름꾼 형철을 계속해서 쫓습니다. 이날은 하필 윤정이 웨딩드레스를 입으러 간다고 한 날이에요.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지환은 윤정의 죽음을 막기 위해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인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윤정을 살리기 위해 형철을 제지해왔지만 윤정은 이미 살해당해 있었습니다. 범인이 형철이 아니었던 거죠. 죽은 윤정의 살인범을 찾으려는 지환. 그런데 1983년 윤정이 죽은 후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지환은 그 장소로 가서 화재를 막는 것을 성공합니다. 그 결과 미래가 바뀝니다. 지환은 이 화재 사고 역시 살인범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 현장에 간 지환은 방독면을 쓴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화재 사고 후 방독면이 지환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경찰은 지환을 범인으로 의심합니다. 2015년 갑작스럽게 소은이 납치됩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쫓기는 와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결국 윤정과 소은 모두 죽었네요. 추적 끝에 소은을 납치한 범인이 있는 장소에 찾아간 건우. 범인은? 같은
같은 경찰서 강반장? 강반장은 범인은 아니고요. 범인을 추적하던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지완의 제자이기도 했죠. 경찰이 지목했던 범인, 노름꾼 형철이 기억나시나요? 형철은 사실 범인이 아니었는데요. 1983년도에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당했던 형철의 아들이 바로 강반장이었습니다. 지완은 제자였던 강반장 승범의 말을 믿어주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자료들을 넘깁니다. 강반장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하는데요. 추적 도중 범인으로 인해 아내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앞부분에 건우가 강반장이 시킨 미해결 사건 파일을 읽다가 윤정이 살인사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장면 기억이 나시나요? 이때 이 사건 파일 역시 강반장이 건우를 도와 과거에 있는 지한쌤에게 힌트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강반장의 큰 그림이었죠. 납치 없이 건우를 자극해서 빨리 일을 처리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진짜 범인은 같은 학교 생물선생님이었습니다. 별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였죠. 건우의 꿈을 통해 모든 걸 알게 된 지완. 범인은 윤정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죽였는데요. 지완은 어린 시절 강반장, 학생인 승범과 함께 범인의 마지막 살해 현장을 찾아갑니다.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소통을 할 수 있죠. 이건 드라마 시그널과 비슷한데요. 사실은 우리 영화가 더 먼저 나왔어요. 이 영화가 2015년도 개봉으로 더 먼저 나왔습니다.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정해져 있다는 이론들도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걸 깨고 미래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과거의 나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화 시간 이탈자의 결말입니다. 살해당할 뻔한 여학생과 강반장, 승범을 구했지만 범인과 함께 지완은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건우가 태어난 거죠. 다시 2015년, 미래가 바뀌어 소우는 살아나고 건우와 소우는 연인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건우는 경찰이 아닌 음악 선생님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해피엔딩이네요. 세 번째 영화, 2015년도에 개봉한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입니다. 1908년도에 태어난 아름다운 아델라인. 그녀는 엔지니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 플레밍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밤, 아델라인은 교통사고가 납니다. 호수에 빠져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번개에 맞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떤 법칙에 의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늙지 않는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40대 때 늙지 않는 그녀를 수상하게 여긴 FBI. 아델라인은 잡혀가서 실험을 당할 뻔합니다. 아델라인은 가까스로 도망쳤고 10년에 한 번씩 신분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 사서인 제니퍼로 살아가고 있죠. 아델라인이 이렇게 떠들며 사는 사이 딸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델라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딸도 가끔만 만났어요. 이때 파티에서 만나게 된 피아니스트 앨리스. 잘생겼죠? 앨리스는 아델라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거절. 아델라인이 일하는 도서관으로 앨리스는 기부를 하겠다고 찾아오고 귀엽게 대시합니다. 이때 딸 플레밍이 아델라인에게 용기를 줍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요.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이쪽이 딸이고 이쪽이 엄마입니다. 어색하죠? 로맨틱한 데이트를 이어가는 두 사람. 결국 둘은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자기 부모님 40주년 결혼기념일 파티에 아델라인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아델라인은 앨리스의 집에서 앨리스의 식구들을 마주치는데요. 아버지 윌리엄, 어머니 캐시, 여동생 키키까지. 그런데 내가 알던 사람과 많이 닮았네요. 아버지 윌리엄의 말과 행동이 약간 수상합니다. 사실 앨리스의 아버지 윌리엄과 아델라인은 과거 연인관계였습니다. 물론 앨리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우연히 윌리엄이 아델라인의 고장난 차를 고쳐주며 인연이 생깁니다.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윌리엄은 청혼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델라인은
윌리엄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도 도망을 쳤죠. 앨리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윌리엄은 아델라인의 손에 흉터를 보고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아델라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나 아델라인은 이번에도 차를 타고 도망칩니다. 흐르는 시간은 멈출 수 없죠. 그러나 이 영화는 이 특성을 깨고 몸의 시간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영원히 늙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포스터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건 슬플 텐데 젊음이 계속되는 건 환상적일 거야. 이렇게 양쪽의 면이 다 드러나도록 적혀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I've been running for so long. Adeline! 윌리엄은 도망친 아델라인을 쫓아가요. 아델라인은 근데 그 사이에 차 사고가 나버리죠. 심장이 멈춘 그녀에게 응급 요원들이 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로 인해 아델라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 심장에 가해진 전기 충격으로 인해 노화가 다시 진행되는 몸이 됩니다.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아버지 윌리엄. 하지만 앨리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40주년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캐시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찬사를 보내면서요. 살아남은 아델라인은 자신의 과거를 앨리스에게 고백합니다. 100살이 넘었다는 사실도요. 앨리스는 아델라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아델라인이 흰머리가 생긴 것을 발견하며 자신이 정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의 특성을 거스르는 영화 3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는 상상과 흥미로운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잘 모르는 이 시간 영화 3편 보면서 코로나 블루 이겨내봐요. 화이팅!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